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박산준입니다. 네. 어려운 장이네요. 네. 어렵네요. 어려운가요? 어려우신 분들 심정이 이해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지수의 변동폭은 굉장히 없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그냥 제자리였습니다. 야, 진짜 껌딱지. 네, 껌딱지입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 오늘 나스닥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거기도 채권 시장도 그렇고 아주 변동폭이 조그만 틈에서만 움직이는 네. 껌딱지 장세예요. 좋은 종목 선별을 못하면 재미없는 장세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올라간 거 따라잡으면 또 물 먹는 장세고. 그렇죠. 종목들의 변동성은 좀 크기 때문에 네. 잘못 잡았다간 남들 다 쏘쏘인데 혼자 돈 잃는 경우도 있고요. 네. 반대로 또 열심히 해서 종목 선정을 잘 하면 또 음. 혼자 돈 버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좋은 기업을 사놓고 좀 인내력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네. 마음. 네. 오늘 몸에서 사리가 나오려고 하죠. 왜요? 기다리다 지쳐서. 어. 우리가 이제 스님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제 나중에 만약에 스님들처럼 그렇게 하면은 사리가 한 대여섯 개는 나와 있어야 돼. 네. 제대로 된 투자자가 되려면. 그렇죠. 나는 심장에서 사리가 나올 것 같아. 가슴이 막 답답해가지고 하도 요즘 좀 그렇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요즘이요. 네. 그래도 뭐 옛날부터라도. 네. 뭐 좀 그렇다가도 하나씩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게 또 있어 주면은 또 좀 풀렸다가 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9개 떨어지는데 1개 오르는 것만 보고 계신 뭐 이런 건 아니죠. 아, 예. 한때 그런 경험도 있어. 그런 그런 경험도 있어. 위안을 찾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긴 있죠. 뭐 예. 9개 떨어지는데 1개 올라 그래도 그것만 보고 있어. 다행이다 이러면서. 마음의 위안이 또 필요할 때는 또 그런 게 필요하죠. 네. 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열심히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한 2천억씩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5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1,350억 매도를 네. 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450억씩 매도를 했고요. 다 똑같이 매수하고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특징주는 이제 엔터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예, SM 같은 경우가 오늘 한 8%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네. 보이그룹 NCT의 실적 증가, 그리고 아티스트와 소통하는 플랫폼 디어유라는 이제 자회사가 이제 코스닥 상장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유한타증권 리포트에서는 이제 비핵심 종속회사의 적자 소멸, 그리고 대주주 교체 가능성을 투자 포인트로 꼽았고요. 목표 주가를 46,000원에서 84,000원으로 82%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랬군요. 교체될 대주주는? 네? 교체될 대주주는 누구죠? 교체될 대주주요? 네. 교체될 대주주는 대주주가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죠. 그럴 수 있죠. 거기서 어디가 지금 될지 모르죠. 눈알이 벌게 가지고 지금 이거 먹으려고 지금 그 사장님 SM 그 S가 수, M이 만, 네 수만님 그 지분 지금 눈이 벌겋지 않습니까? 그렇죠. 플랫폼 가진 사람들은 플랫폼 가진 사람들은 이제 눈이 벌게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끝이에요 벌써? 아니죠? 네. 네, 할 얘기가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엔터 관련해서 요즘에 제가 조금 민감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한 2시 반 기준으로 이 백신 접종률이 25%를 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오프라인 공연 다시 재개된다는 기대감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네. 예, 음반 판매량을 봐도 이제 K-팝 음반 판매량이 지난 5월에 517만 장이었거든요. 이 중에 한 55% 비중으로 SM이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음반이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는 줄 아세요? 음반 사서 요즘 음악 들으십니까? 아니요. 저희 오디오 매니아지 않습니까? 네. 그 예전에 오디오 매니아는 오디오가 딱 여러 칸이 있었습니다. 밑에 앰프, 그 테이프 데크, CD 데크, 턴테이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칸이 있었거든요. 그 여러 칸이 쫙 있어야 좀 가다가 나는 거야. 여기서 또 일본말을 쓰게 되는데 왁구가 잡히면서 가다가 팍 뜨는 거죠. 네. 그러면서 좀 뭐 있어 보이는 그렇게 되는데 요즘 어떠냐면 앰프 하나 그 위에 그냥 스마트폰이나 패드나 뭐 이런 거 하나예요. 저 그 못 쓰는 저는 그 휴대폰을 그렇게 걸어놨어요. 근데 음질 차이를 어떤 분들은 뭐 구리선이라든가 뭐 금선 사서 써야 된다, 뭐 이렇게 그리고 턴테이블 들어야 된다 하는데 사실 저는 제 귀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내 귀로는 안 들리더라고 그게. 들리시는 분 들린가 봐. 1억짜리도 들어봤거든요. 약간 공간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주 그렇게 1억짜리하고 1,000만 원짜리하고 차이가
약간 있어. 분명히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그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딴 데로. 그래서 왜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근데 왜 음반이 팔리는 줄 아세요? 왜죠? 음반을 팔아야 콘서트에 갈 수 있습니다. 맞네요. 그때 예전에 하이브가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었죠. 지금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런가요? 팬 사인회나 뭐 이런 거 갈 때. 제가 최근에 해봐서 20장인가 30장 샀어. 그랬어요? 30장 샀어요. K-팝 그룹 새로 뜬 신인 아이돌 그룹에 사줬어요. 입장료도 따로 내고 음반도 사야 되고. 아니 입장료가 아니고 그냥 팬 사인회. 입장료 같은 거 팬사인회 없어. 초대 초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보통 한 30장. 이제 여기는 신생 그룹이라 그렇고 그 신생 그룹 아닌데는 200장, 300장 이렇게 사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혼자서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때 중국 어떤 여자 팬이 아이유한테 가서 자기 영수증 보여줬대잖아. 9천만 원짜리. 와. 모르는 세계구나. 몰랐네요. 예. 내가 급속도로 제가 이제 이쪽에 문외한이었던 그 엔터에 대해서 지금 알기 시작했습니다. 네, 좀 기다려보세요. 엔터 전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소식도 계속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되는 남자 그룹이 하나 있어요. 있죠. 이글스란 그룹인가요? 벌써 끝나? 근데 엔터 얘기 벌써 끝난 엔터 거예요? 얘기 더 할까요? 엔터 얘기 좀 더 해야죠. 6월 네. 판매량 그러면 예상치까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6월 판매량 추정치는 5월 달에 500만 장이었는데 이제는 네. 650만 장이나 더 팔릴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네. 이 중에서는 이제 41%가 하이브가 팔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SM은 22% 정도 비중으로 좀 낮아질 것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YG 엔터는 3.3% 올랐고요. 하이브는 2.5%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하이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총이? 10조예요. 비쌉니까? 실적은 비싸지 않나요? 1,000억인가 2,000억 나오지. 그럼 1,000억 나오면 100배지 100배. 네. 비싸죠. 네. 중국 기업하고 똑같죠. 하이브에 어떤 중간 단계 회사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요? 일단 BTS라는 회사가 있었죠. 그다음 또 하나 베이비 부르는 친구 있잖아요. 저스틴 비버요? 저스틴 비버. 그다음 또 아리아나 그란데. 네, 그 친구요. 네. 네. 유명하다면서요. 유명하죠. 예.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비싸요. 여기까지만 보면. 근데 한 두 군데 거의 기업이지. 사람 하나가 기업이니까 두 개만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 가수 한 두 명 더 들어오면. 더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왜냐하면 하이브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콘서트 잘하지. 콘서트에서 뭘 잘해? 물건 파는 걸 잘해. 그쵸? 구즈라고 물건. 그 물건이지. 구주자 하니까 미칠 것 같아. 발음이 안 돼가지고 물건을 잘 팔잖아요. CD도 잘 팔고, 이렇게 인형 같은 것도 팔고, 뭐 물건 이것저것 막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받아요. 원가 한 1,000원짜리 막 10만 원씩 받아. 그래요? 그 인형 같은 거 만드는 거 돈 얼마나 들겠어요? 뭐 캐릭터 인형 같은 거요. 그 멤버들. 그럼 8명 BTS 거면 한 명만 사나? 자기 좋아하는 거 한 개, 돈 없으면 한 개 살 수도 있지만 8개 또 줄줄이 사가지고 넣어놔야지. 그럼 하나에 뭐 2만 원씩 해서 8개면 16만 원 막 이래버려. 그런 일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BTS는 지금 성공을 이미 했고 상당히 많이 팔고 있는 거가 어필이 되는 상황인데 저스틴 비버라든가 아리아나 그란데라든가 또 다른 어떤 애도 뭐 그런 애들이 몇 명 더 들어와서 애들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 팀들이 몇 개 더 들어와서 붙으면 10조가 과연 비쌀 것이냐. 외국 애들은 이런 거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막 200장, 300장 사주는 거.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이브가 비쌉니다. 비싼데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상황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같이 고려하고 열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터의 카카오 같은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엔터의 네이버 같은 회사가 될 수 있고. 근데 이게 세계 시장이에요. 네이버는 일본하고 동남아 조금이고 카카오는 한국에 완전히 붙잡아 놓고 있고 이제 아마 동남아나 이런 데 진출하게 될 것인데 근데 얘네들은 전 세계망이에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시장이 얼마나 크냐.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 세계 엔터 시장이 얼마입니까? 아직 우리 그거는 추산 안 해봤죠. 세계 엔터 시장 어마무시한데 그 음원 엔터 시장을 열어서 갔을 때 그 공간에 어디까지 열릴 것인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비쌉니다. 저희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나 비싼데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 네. 근데 뭐 주가는 다행히 이제 예전에 상장 초기에 시초가 근처까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화학주들 요즘 좀 많이 힘든데 오늘 효성 TNC는 8%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엄청 올랐어요. 네, 조정도 받지도 않았어요. 다른 화학주들 조정 받을 때. 근데 이제 의류용 스판덱스 제품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와가지고 수요 덕분에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윤재성 연구원 리포트를 보면 이제 중국의 스판덱스 가동률은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95% 수준을 유지를 해왔는데 재고일수는 스판덱스 재고일수는 4월 달쯤에는 한 14일 정도 재고일수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계속 떨어져서 현재는 8일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이제 공급은 이제 가동률은 유지가 되니까 공급은 꾸준한데 이렇게 그 재고일수가 감소하는 거는 수요의 증가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네. 화학주 중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효성 TNC는 사실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이미 확인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금호석유, 뭐 롯데케미칼 악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눌려 있다가 드디어 이제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스판덱스 상위 업체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네. 비싸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또 오른 건데요. 네. 근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 쫄쫄이가 대세지 않습니까? 네. 정말 격세지감해요. 제가 자전거 쫄쫄이 입고 다니면 어디 가면 사람들 다 쳐다봤어요, 저를. 예전에. 그럼요. 뭐 이렇게 마트 같은 데 들어가고 막 이러면 난 쫄쫄이 입고 마트 들어가는. 왜냐면 항상 그 일상적으로 항상 그걸 입고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쫄쫄이를 입으면서 변하기는 시작하는데 쫄쫄이는 주로 어디서 입을까요? 집안에서 입죠. 이게 요가복에서부터 강력하게 발달된 거 아닙니까? 룰루레몬이나 이런 것들. 근데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은 집안에 있을까요? 어떻게 밖으로 나올까요? 근데 요즘에는 밖에서도 굉장히 많이 입습니다. 등산 한번 가보셨나요? 등산 무릎이 아파서 못 다닙니다. 등산 한번 가보시면은 요즘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쫄쫄이 같은 거 입고 굉장히 많이 등반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만 입는 게 아니라 실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입고 다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외 활동이 본격화될 때도 그렇게 될 것이냐. 근데 저건 있어요. 요즘 양복도 늘어나죠. 옛날 양복은 안 늘어나는데 요즘 양복은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곳곳에 그리고 이제 그 핏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이 든 배 나온 아저씨도 굉장히 위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옷이 전부 핏감 중심으로 가면서 이제 핏을 너무 주니까 이게 찢어질 것 같으니까 스판을 주잖아요. 그래서 맞는데 과연 향후에 만약에 집 밖으로 저 대대적으로 나오면 집안의 제품들이 스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집안에서 입는 옷들이 안 그런가요? 그렇죠. 추리닝 대표적으로. 추리닝이 아니고 트레이닝복. 네. 편하죠. 운동복 이런 네. 것들. 그러면은 밖에 나왔을 때도 아무리 트레이닝복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대세가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말은 뭐냐면 수요단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이제부터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실제로 너무 죄송한데 오늘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잠잠하게 있습니다. 제 고객 중에서 이런 수요와 공급이 엇갈리는 업종에 계신 분이 있어요. 자전거 만드시는 유통하시는 업종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냐면 수요가 너무 많았잖아요. 지금 자전거 6개월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직도 그런가요? 네, 아직도 그렇습니다. 시마노가 이제 12단 만드는데요. 12단 만들라고 공급을 좀 이거는 이제 업종 이거 타시는 분만 아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데 공급이 조금 해서 너무 딸리고 수요 4분기 폭발, 1분기도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자동차 대리점 업체들이 엄청나게 주문을 해놨겠죠. 네. 엄청나게 주문을 해놨겠죠. 근데 올해 사람들이 밖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또 실내 운동이 가능해지면 계속 늘어날까요? 줄 거예요. 제가 보기엔 4분기, 3분기 이번에 4분기 때 그분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동감이 되는 게 수요가 줄게 되면 가수요로 뻥튀기 공급량을 땡겨놓은 거를 과연 잘 팔 수 있을 거냐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이게 자전거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의 전 산업 영역에 다 이런 사이클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대한 고민은 이제 좀 필요해 보이신다. 좀 고민 좀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초기부터 좀 많이 수요가 급증했던 그렇죠. 업종이었잖아요. 혼자 밖에 나가서 운동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빨랐던 것처럼 나중에 떨어질 때도 빠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자전거가 제일 앞단에 있어요. 제일 앞단에 있으니까 다른 건 조금 뒷단으로 나올 건데 아마 요 궤적을 그릴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하나의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HMM
산업은행이 12를 3,000억어치 갖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전환될 거냐 말 거냐 말이 많았는데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주가는 3.7%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HMM12는 당연히 전환을 할 것이고 전환하지 않고 이익을 포기한다면 이건 배임에 해당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 맞습니다. 그리고 12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우려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는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때리겠다는 얘기네. 했습니다. 그것도 네. 모르고 투자했니? 당연히 때릴 건데. 네. 이런 말에 다름 아니네요. 네. 그렇죠. 네, 사실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하는데 너무 짤없이 말씀하셨네요. 네. 네. 네, 산은이 보유한 12는 이제 6월 만기이고요. 전환가는 주당 5,000원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HSD 엔진, 예전에 두산 엔진이었는데요. 그 대주주가 사모펀드인데요.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이제 블록 딜을 했습니다. 저 엄청 싸게 샀는데. 네, 시간의 대량 매매로 이제 넘긴 거죠. 어. 그러면서 오늘 주가는 한 9% 넘게 좀 빠졌습니다. 네. 네, 최근 조선사들의 선박 수주 증가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계속 잃었고요. 올해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최대 주주가 소시어스 웰투시 인베스트먼트 제1호입니다. 여기가 블록 딜을 통해서 500만 주 매각을 공시를 했습니다. 인모 회사의 투자 회사입니다. 네. 처분 단가는 8,643원이었고요. 한 430억 규모 정도 됩니다. 2018년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엔진 지분 전량을 그 신규 발행 전환사채 그리고 이 두산엔진 지분 전량 각각 한 450억, 760억씩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12 전환 가격은 3,456원입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10,000원이었거든요. 굉장한 차익을 남긴 거죠. 떼돈 벌었습니다. 네. 근데 한 10년 정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요, 3년. 3년이야? 예, 2018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요? 예. 아, 그래서 제가 원금에- 그때 분석했을 때 그때 막 들어온 회사였구나. 이 회사 모 회사를 분석을 했었거든. 네. 그래서 원금의 80%는 이미 회수를 한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HSD 엔진 지분 33%가 남아 있습니다. 네. 사모펀드한테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이제부터 내년부터 본격화되잖아요. 네. 저기 친환경 엔진, 엔진 교체 이 수요가 이제 내년부터 점점 실제화되기 때문에 좋은 때 파네. 예. 그리고 한국전력이 이제 연료변동제 이제 또 다음 달 요금 발표가 앞뒀는데요. 네. 일단 오늘 나온 소식은 다음 달에 전기요금 할인폭을 줄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얼마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7월부터는 월 200kWh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 가구는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한 2,0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들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용 필수 사용 공제 할인액이 월 4,000원이었는데 월 2,000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인데요. 대상 가구는 한 990만 가구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네. 7월부터 또 전기차 충전 요금도 인상될 예정이죠. 요거는 한 저번 주였나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할인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민간업체의 완속 충전 요금이 200원대에서 최대 300원대까지 인상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한전 주가는 안 올랐습니다. 0.19% 자, 이거 좋은 뉴스 빠졌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으니까 잘 보세요. 네. 호재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 회사가 지금 전기세를 못 올리면 적자가 빵빵 터질 건데 전기세를 올리면 반대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전기세 많이 안 올려도 생각보다 많이 이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원재료가 올랐는데 판가 인상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판가 인상을 못 하고 있어서 주가가 지금 많이 바닥에서 놀고 있는데 네. 판가 인상을 하면은 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린 업종도 비슷한 네. 라면 업체입니다. 예. 예, 라면 업체 중에 대표가 이제 농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코로나 작년 위기 때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다 빠졌잖아요. 그렇죠. 얘는 혼자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2월 달부터 올랐고 이제 3월 달에 이제 전부 다 패닉 셀링이 나올 때도 얘는 1월 달보다 주가는 오른 상태였거든요. 네. 이렇게 잘 지켰는데 최근 인플레 구간에서 이제 원재료들이 많이 올라갔을 때 농심은 작년 7월에 40만 원 고점을 찍은 이후로 최근까지 30만 원 근처에서 계속 주가가 못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네. 판가 전이를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신라면은 이제 소매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2016년 이후부터 계속 가격 인상을 못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라면 가격도 이제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일면서 지금 이틀 동안
주가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농심뿐만 아니라 다수의 라면 업체가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오늘 대신증권에서 한유정 연구원님이 리포트를 좀 냈는데요. 네. 5월달에 라면 원재료 가격이 라면 원재료인 소맥이 한 전년 동기 대비 27% 올랐고요. 팜유는 71%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원재료가 이제 라면 업체한테 원가 부담으로 전이가 되려면 한 3에서 6개월 정도 시차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배 타고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연말쯤 가면은 도저히 가격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럴 때 못 올렸던 거 한꺼번에 다 올리겠지. 그렇죠. 아, 이거 봐라. 재무제표 봐라. 이건 죽었다 우리.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작년도 기준으로 농심의 그 원재료 매입액 중에 소맥과 팜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입니다. 아, 진짜 라면 회사네. 네. 이 60% 비중의 원재료가 이렇게 두 자릿수로 상승을 했는데 라면 가격 안 올리면 정말 안 좋아지겠죠? 라면 가격 올리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그렇죠. 네, 앞서 언급했던 회사하고 거의 동일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참고로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55%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라면 가격을 못 올렸는데 원재료를 많이 상승했기 때문이죠. 예. 네, 올해 과연 연말 내로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이제 기존 목표가가 17만 3천 원이었거든요. 이 매도 유지한다라는 리포트를 내면서 오늘 조금 하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 코로나 치료제인 레키로나주 그리고 임상 3상 데이터 발표를 해서 주가가 크게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좀 내놨고요. 그래도 의견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데이터상 치료제보다는 백신이 그래도 강점이 있다. 그리고 주요국에서 이미 백신 보급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대부분 외래 환자한테 주사 치료에 대한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직 이 치료제에 대한 FDA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내 증권사는 또 목표 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KTB증권에서는 목표가 35만 원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레키로나주의 유럽 진출과 판매국 확대가 주요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시장증권도 목표가는 38만 원 제시를 했는데 의견은 비슷합니다. 레키로나주의 국내 및 유럽 승인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어저께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은 마이너스 4%,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2.5%,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2%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백신을 다 맞고 또 백신을 한 70% 받았어. 면역 상황이 됐어. 근데 거기서 걸렸어. 네. 그럼 백신을 줄 거예요? 치료제를 줄 거예요? 치료제를 줘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사례가 많아지면 또 치료제 판매량 치료제 판매도 뭐 없던 게 생긴 거니까 나쁠 건 없는데 그렇게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또 골드만이 썼다고 이렇게 휘청하고 우리가 골드만이 됩시다. 골드만도 그냥 여러 개 증권사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오래된 회사야.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도 외국계 의견이 뭐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설득력은 누구나 있는 거지.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되는 때가 오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 호황이 조금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 호황이 한 4년 가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크게 돈 번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박세리가 우승하고 나서 박세리 퀴즈 나오면서 한국 여자 골프가 세계를 제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1위부터 10위 가운데 5명이 한국인이야.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그죠? 그게 박세리 퀴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박세리 씨 막 나오고 그러는 것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한 3년 4년 호황을 해서 여기서 큰 부자가 나오면 이 스타키즈들이 나옵니다. 스타키즈들이 반드시 여기에 꿈을 꾸고 이거에서 잘해보고 싶은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금융전사가 되어서 이제 그때는 우리는 형들은 영어가 짧아서 외국에서 제대로 못했는데 너희들은 나가서 외국에서 돈 벌어와라. 뭐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실제로 그런 게 대학가에 가면은 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장이 좋을 때는 그 투자 동아리 회원 모집이 정말 빨리 됩니다. 그래서 면접도 보거든요. 면접도. 네, 한 10명 뽑는데 막 20명 이상 막 면접을 보고 선정을 하는데 장이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는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세상의 인심이 그렇더라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답답하지만 이렇게 느리게 현재 상태로 한 3년 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예. 느릿느릿 조금씩 희망합니다. 하루에 1년에 한 10%에서 15%씩만 얼마나 좋아. 한 10%씩만 한 5년 연속 올라주면 진짜 대단할 것 같거든요. 미국처럼 미국의 과거 10년처럼 앞으로의 10년도 한국에서 과거 10년이 아니고 S&P는 30년간 연간 9%씩 올랐어. 그렇긴 하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저렇게 난리지. 쉬운 나라예요.
쉽게 볼 수 있는 나라지. 그러니까 우리 투자하던 사람 미국 가서 똑같은 환경으로 투자하면 훨씬 우리가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어렵게 투자를 배워갖고 걔는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뭐 이런 야 진짜 전투력 없잖아. 우리는 진짜 생사의 고지에서 이 박스권에서 탈피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러니까 걔네는 그냥 아무거나 잡아도 그냥 그러니까 쉬웠지 사실 쉬운 게임이었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폴더블 폰 출시할 예정이죠. 갤럭시 Z 플립 3입니다. 여기에 이제 UTG를 기존에는 그 독일 쇼트사의 유리 원판을 썼는데요. 네. 이제는 미국 코닝의 원판을 쓰면서 이제 드디어. 이원화 구조로 만든다고 네. 합니다. 1년 반 만에 이 일이 벌어지네요. 예. 1년 전쯤에 이 얘기가 돌았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네, 기존에 이제 독일 쇼트의 유리 원판을 도우 인시스라는 삼성 디스플레이 자회사가 가공을 해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뭐 OLED 패널하고 겹쳐서 삼성 그 그치. 폴더블 폰에 납품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 단가가 너무 높아서 높았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해왔었는데 수율 안 나온다고 막 뭐라 했었어. 네, 자체적으로 결국 공급망을 꾸린 겁니다. 코닝의 유리 원판은 한국의 이코니라는 회사가 후가공 처리를 맡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증시 이외의 소식인데요. 기쁜 소식입니다. 공휴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예, 모든 공휴일에 이제 대체 공휴일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행법에서는 추석, 설날, 어린이날만 주말에 껴있을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을 주는데요. 이제는 모든 공휴일로 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시행이 되면 하반기에 이제 주말에 껴있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에 대체 공휴일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월요일 날 같은 날 하루 더 쉬어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중간에 샌드위치 날 하루 더 쉬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 공휴일이면 월요일 날 쉬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최소 4일이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니까 옛날 선배 생각이 난다. 하도 주식이 올라서 일요일이 싫다 그러던 선배가 있었어. 결국 망했지만. 아, 그래. 결국 망했지만은 나는 회사 나오는 게 너무 즐겁다 막 이러면서 매일 올라가지고 아마 작전주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사가지고 매일 오르니까 너무 즐겁다 막. 아, 그렇군요. 참 우리 구독자분들이 주식시장에 올라서 나는 이제 토요일도 재미없고 평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날이 올 때가 되겠죠? 그때 되면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전사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 네. 지나치게 과도하게 좋고 나서 꼭 크게 깨지는. 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백신 지금 전 국민의 25% 원래 6월 말까지 목표였는데 네. 벌써 15일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시죠? 네, 제가 오늘 맞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내일도 증상을 좀 알려주시고요. 네. 근데 상당히 건강하신 편이잖아요. 그렇죠. 맞고 나서 뭐 한 반나절 있다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가지고요.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좀 힘든데. 그래도 조심하셔서 오늘 빨리 다른 일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네.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A형 간염 맞고도 우리하면서 한 이틀 아프더라고요. A형 간염조차도 그랬었으니까. 네. 그러게요. 얼른 가서 쉬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